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금사빠팀 전문가 나와 계세요. 금사빠팀이 뭘까? 참 저는 또 새싹이라서 궁금한데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금사빠 금요일에 만나면 사랑에 금방 빠지나 이분들과 만나면 사랑에 빠지려나 싶은 생각에 찾아봤더니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 드리는 오빠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드리실까 정말 궁금합니다. 제 것도 조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해결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라고 해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 금요일 코너명 재무 고민 상담소입니다. 재무와 관련된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또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고민이 오늘은 또 들어와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정말 여전히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이 들어오는 고민입니다. 바로 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제대로. 여기에서는 제대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 그 보험 가입할 때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사실 보험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되죠? 네, 말씀하셔야 되고요. 네, 새싹이라서 제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상법에 따르면 고지 의무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지 않을 의무를 얘기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 타임 잠시만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지 않을 의무. 부실하게 여기가 부실하게가 또 포인트 같네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마치 네. 우영우 변호사처럼 읽어주신 우리 김수영 전문가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드리자면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움은 물론 보험이 강제 해지되어 그때까지 열심히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험금 냈는데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뭐 1년이고 얼마건 간에 보험료를 냈는데 그 원금조차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거인 거죠. 지금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갖다 냈는데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소비자들이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어디가 아픈지 잘 고지하고 얘기를 하고 가입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설계사분들도 고지해라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고지를 잘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전히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가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또 억울하게 본인은 고지를 하고 싶었지만 가입 당시 어느 부분까지 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어느 부분까지 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 여기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서 딱히 뭐라고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혹은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곳까지 얘기해야 되나? 뭐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신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억울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이제 야근하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직장인 분이었었는데요.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서 이것저것 좀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검사 결과 다행히 크게 우려될 만한 건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 받으러 오라라고 했더랬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 겁이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얼른 보험을 알아봐서 가입을 했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니까 뭐 고지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냥 가입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가입한 지 1년 조금 지나서 뇌졸중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보험금이 지급됐을까요? 이쯤 되면은 우린 왠지 해줬을 것 같지만 지금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걸로 봐서는
안 줬으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 준 거죠? 네 못 역시 받은 거죠? 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 당시 의사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요. 진단서에는 측두 동맥염 의심 증세로 표기되어 있던 거죠. 발생한 질환과 고지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 물론이고 보험도 강제 해지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던 거죠. 강제 해지까지 여태까지 낸 것도 못 받고 그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부으면은 어디 병원 가서 치료받고 했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보험금 못 받은 거는 당연한 거고 여태까지 냈었던 것도 못 돌려받지 못하는 거고요. 이쯤 되면은 조금 많이 이분 억울하실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싶을 것 같고요. 설계사 탓을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실제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한데요. 이제는 이제 별거 아니면은 괜히 병원 갔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느니 웬만하면 좀 참아야 되겠다. 병원 이쯤 되면 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방송을 이제 원고를 읽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웬만하면 좀 참아야 되나? 물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건강에 참아야 되나? 대해서는 다소 과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병원에 다녀오거나 치료받은 것을 빠짐없이 고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아까 법률 조항에도 보면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물어보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나 병원 다녀온 적 있어요? 또는 약 먹은 적 있어요? 라고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말하면 제대로 고지한 게 아니게 됩니다. 가입 당시에 청약 서류에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고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 질문 하나. 네. 서면으로 물어보는 사항 구두로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간혹 이럴 수 있어요. 잘 깜빡깜빡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녹취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예, 뒷부분에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보험 설계사 분은 이 고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께 아무리 얘기를 하고 녹취를 하더라도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뭐 기계를 사거나 할 때 제가 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요 하면서 녹음 딸 때가 있거든요. 네. 직업이 직업이지라 녹취를 잘하고 다녀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녹음을 하고 제가 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모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면으로 했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녹취로 서로 왔다 갔다 해도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반드시 청약 서류에 제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도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 청약 서류에 아예 보험 모집인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즉 고지 사항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방금 나아원서가 체크한 사항이잖아요. 네. 설계사는 고지 사항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고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문구로. 아마도 저처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청약 서류를 봤는데 내가 말했던 고지사항이 서류에 기재돼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전문가분들께 점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억울한 경우가 딱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보험 기껏 들어놓고 아파서 열심히 병원에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꼭 그 이제 접수 수납할 때 거기서 영수증 뭐 이런 거 저 보험사에 청구할 거예요 하면서 매번 그거 다 받아왔는데 나중에 보험사에 얘기했더니 못 받을 경우 이럴 때는 진짜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런 거를 좀 잘 챙겨놨으면 한다 싶고요. 근데 이쯤 되니까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가 기억력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점점 기억력이 좀 쇠퇴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녀온 거 뭐 그런 거는 잘 기억을 하지만 사실 몇 년 정도 지난 후가 되면은 옛날 거 병원 갔다 왔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고지를 내가 매번 이렇게 다이어리나 어디에 남겨놓는 게 아닌 이상은 고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병원 기록은 대부분 기억을 하시지만 한 1, 2년만 지나도 병원을 다녀온 기억 자체가 잘 안 날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하려는 보험회사에 본인의 질병정보 제공 동의를 승인해주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내역이 보험회사로 제공이 돼서 깔끔하게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손보험 요즘에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이 있을 때 거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시죠. 따라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면 언제 무슨 질환으로 치료받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가입하려는 보험회사에 본인의 질병정보 제공 동의를 승인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가입해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실손보험 청구해서 이제 하면서 청구 상세 내역서를 요청을 해라 이거잖아요, 두 개가. 그런데 왠지 우리 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우리가 뭔가 관계를 맺은 데보다 관계 맺기 이전에 서로 탐색전일 때 저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더 좀 잘해줄 것 같은 느낌상. 그래서 첫 번째 가입하려는 보험회사에다가 본인의 질병정보 제공 동의를 승인을 해서 뭐 이런 것들 조금 뭐 치료받은 내역 이런 거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실손 보험사에다가 요청하는 두 번째 방법 있잖아요. 이거가 생긴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쭈디와 달리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우리 쭈디 지금 배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 제공 요청은 과거에는 아예 없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네.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이런 편리한 방법이 생겨난 것이죠. 다만 질병정보 제공 동의를 승인해 주게 되면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정보와 무관한 세세한 본인의 질병 이력이 모두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 번째 실손보험금 청구를 조회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따로 고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본의 아니게 고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1부에서는 고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지를 빠짐없이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내용 저희가 살펴보면 될까요? 네. 2부에서는 뜻하지 않게 고지를 못하셨던, 누락하셨던 분의 보장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네, 가입 당시에 뭔가 뜻하지 않게 고지를 빠뜨리셨던 분의 그런 사연을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중요한 고지를 누락하셨을까요, 이분은? 네, 이분은 40대 직장인 남성분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고혈압과 고지혈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보험은 나는 필요 없어 하고 보험 없이 살아오다가 2년 전쯤에 이제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모집인을 만나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약 복용 중인 걸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인데 그거를 왜 그 중요한 걸 왜 빠뜨리셨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일단 가입 당시에 설계사로부터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들었던 것 같답니다. 네. 그러면은 들었으면은 네,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수술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니요, 저 건강해요 라고 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비록 약은 가끔 먹지만 사지 멀쩡하고 잘 걸어다니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험회사의 고지사항을 잘 보면 입원 수술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있다고 반드시 고지를 하셨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아픈지는 않으니까 약을 먹고 있긴 하니까 약을 먹어서 안 아프니까 아니 안 아픈데요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질문에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그다음에 뭐 좀 장기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실까요? 이런 것까지 조금 질문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럼 이럴 때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다가 저 지금 약 먹습니다 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게 통할까요? 안타깝게도 그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누락했던 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거를
후고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린다고 해서 후고지라고 하는데요. 뭐 사소한 고지 누락일 경우에는 받아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장복,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고 현재도 그게 완치되지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운동선수들이 어디 팀하고 딱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맺고 난 후에 나 사실은 여기도 조금 안 좋기는 한데 라고 했을 때 그 회사나 운영팀 입장에서는 거기 안 좋은 건 약간 치명상일 수 있는데 치명타일 수 있는데 그거 안 돼. 왜 뒤늦게 얘기했어 하면서 이거는 계약 문제다. 파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적절한 비유. 네. 그런데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어디 편찮으신 데 있냐라고 했지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약간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분들을 조금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네, 빵 제가 터졌어요. 긴장하니까 제가 지금 안 돼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아닙니다. 같이 긴장하셨나요? 아니 나은서가 워낙 특이한 경우를 빗대서 얘기해 주셔서 네, 굉장히 네. 제가 좀 특이한 제가- 삶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한참 생각하다 죄송합니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방법을 모두 찾아드렸는데요. 일단 이분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몇몇 보험회사에서 이른바 고고당 실손이라는 상품이 출시됐어요. 고고장 아니고 고고당. 네. 네, 뭐 제가 처음 뵙긴 하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네, 고고장을 네, 아닙니다. 고고당입니다. 제가 좀 많이 좀 네, 네. 대본을 이렇게 쓴 저희가 잘못이네요. 아니 그래서 고고당이 뭔지. 네. 고고당은 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 상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딱 그 유병자 간편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써주셨는데 지금 저는 일단 유병자 간편 상품 웃으면 안 되지. 유병자 간편 상품 이것도 지금 좀 어색한 말인데요. 네네. 한자로 잘 해석해서 보면은 유병자, 그러니까 병이 있는 분들도 간편하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뜻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상품이 유병자 간편 상품이랑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같은 거가요? 아닙니다. 예. 유병자 간편 상품이 물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유병자 간편 실손에 가입하기 전에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보험에서 다행히 통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할증보험료가 붙지만 유병자 간편 실손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는 훨씬 넓고 심지어 지금 복용 중인 약들도 향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케이스였죠. 고고당 실손이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간편 실손 요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실손에도 가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약을 복용 중이라 안타깝게 유병자 실손에 가입하셨던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것들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전문가한테 제대로 상담을 받아서 가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우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하나 들어가고 싶은데 해도 돼요? 네. 왜냐면 저도 지금 이게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저 이거 궁금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마침 딱 우리 정은경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것도 고치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30일 이상의 투약이기 때문에 30일이 넘어가는 그 약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보험 종사자분들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걸 실비에서도 청구를 못 하니까 네. 이걸 드시더라도 그냥 누락하고 하시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자, 간혹 다이어트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약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장기 복용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서면에 나와 질문에 아. 있는 게 30일 이상의 투약이죠.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이어트 약을 30일 이상 그런 성분의 네. 약을 드셨다면 당연히 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왜냐면은 그 신경정신과에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약을 많이 처방을 해주시길래 네, 추가 질문 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잘 찾아 들어올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병자 간편 실손이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실손에도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연 주신 남성분도 이 고고당 실손으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네, 기존에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했던 실손 대신 지금 복용하시는 약을 모두 빠짐없이 고지를 하고요. 고고당 실손으로 마음 편하게 조정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함께 가입하고 있었던 건강보험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20년을 내고 100세까지 비갱신형을 알고 계셨는데 저희가 증권을 보니까 20년마다 갱신돼서 평생토록 내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대 질병도 뇌혈관 진단금과 심혈관 진단금이 아닌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 예, 설상가상으로 갱신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저렴하지가 않았습니다. 매월 2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이게 20년 후에 갱신되면서 더 올라가고 10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왜 이렇게 비싼가 자세히 좀 봤더니 질병 사망 담보가 무려 1억 원이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라 정작 사망 담보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좋지 않은 조건이 여럿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도 누락하고 보장 범위는 좁고 갱신형. 그러니까 월 납입하는 보험료까지 또 비쌌던 거고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해결해 주셨을까 이분을? 네, 일단 빠져있는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금 그리고 수술 보장까지 보장 범위에 구멍이 없도록 빠짐없이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약만 복용하실 분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셨기 때문에 유병자 간편 건강보험 중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 3호 조건에 해당이 되셨죠. 진짜 어려운 방송이다. 아, 유병자 간편 건강보험 이것도 지금 한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네, 새싹 보험 새싹인 저는 해석을 해서 들어왔는데 355, 335, 뭐 355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네. 아마 청취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자, 다들 저보다 네. 똑똑하시구나. 3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55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맨 앞에 3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는지, 두 번째 5는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마지막 5는 5년 이내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등의 중대한 질환이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즉 315처럼 조건이 완화될수록 덜 까다로울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요. 반대로 355처럼 통과 조건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반대로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것이죠. 설명 엄청 일타 강사처럼 엄청 네.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 중에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인 355에 다행히 이분은 통과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은 이분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아까 보험료 비쌌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좀 조정이 됐을까요? 그래도 약을 복용한다라는 거를 고지를 했으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유병자 간편보험 중에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으로 조정을 해드린 결과 기존 23만 원보다 5만 원이 오히려 저렴해진 18만 원의 모든 보장을 빠짐없이 넣을 수 있었고요. 게다가 갱신형처럼 평생 내는 게 아니라 20년만 납입하고 100세 만기인 비갱신형을 말이죠.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다라는 말이죠. 역시 전문가의 힘이 이런 거구나. 빠져있는 거는 모두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약 복용도 고지하고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낮춰줬다라는 거잖아요. 역시 전문가가 딱 만져주니까 결과물이 달라지는 게 딱 보이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고지사항 빠뜨린 거 없는데 뭐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안 걸리겠지 뭐 걸리면 말지 뭐 하면서 이렇게 찜찜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알릴 사항 있다면 모두 다 알리시고 빠진 보장은 없는지 이런 것들 전문가분들 통해서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그냥 했는데 고지를 누락하고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금이 작을 경우에는 네. 보험회사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지급해 줄 때도 오?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수술 혹은 약값 이런 경우에는 이제 50만 원 안쪽에 이제 좀 자잘자잘한 보험금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잘 지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시다가 만약 큰 보험금,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단금이나 4, 5종 수술비처럼 몇백 또는 몇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서 보험 조사관이 나오게 되었는데 하필 과거 고지를 누락하고 가입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소액으로 받아왔던 보험금까지도 모두 다 함께 반환을 하고 해지될 때도 있습니다. 예, 간혹 가입하고 2년만 보험금 청구 안 하고 지내면 돼 라는 말만 믿고 고지를 누락한 채 보험에 가입하시거나 유지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나중에 큰일 날 말입니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고지의 중요성, 고지를 누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고지할 것이 있다면 다 고지하고 빠진 보장 채우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첫째. 보험은 가입도 중요한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잖아요.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에는 환영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까다롭게 보죠. 네.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잘 타려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보험 가입하고 가장 억울한 때가 보험금을 못 받을 때입니다. 예, 가입할 때는 뭐든 다 보장될 것처럼 했는데 보험금 탈 때는 갖가지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전문가의 꼼꼼한 점검 받아보세요. 네, 지금까지 재무상담소 금사빠 오빠들입니다. 김수영, 윤성혁 전문가와 함께했어요. 오늘도 알찬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금융상담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 끝인사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